김종현의 스포츠.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야구 한 잔 어떠신가요? 편안하고 유쾌한 야구 이야기 야구 한 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 PD, 정현호 KBS 스포츠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야구 관계자들이 다 현장에 가 있기 때문에 월요일에 갑자기 이렇게 또 외롭게 둘이 만나게 되네요. 스포츠인들이 가장 바쁠 때가 10월이거든요. 원래 같으면 이제 전국 체육대회도 있고 야구는 포스트 시즌, 농구, 배구 개막하고 이제 바쁜 분들이 다 현장에 가 계시는 바람에 제가 2군에서 급하게 호출을 받게 됐습니다. 아, 이럴 때 딱 정현호 PD가 응원하는 팀이 가려고 했으면 정말 재밌게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응원하는 팀이 떨어지면 포스트 시즌은 무슨 재미로 보나요? 홀가분하게 야구 본연의 묘미를 즐기는 걸로. 아주 잘 치고 아주 잘 잡는 거 보려고. 예. 네. 이번 포스트 시즌 역시 좀 치열한 승부회장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시즌 포스트 시즌이 시작부터 비 때문에 경기가 취소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원래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이 열렸어야 되는데 경기를 개시하자마자 이 비 때문에 거의 1시간 가까이를 기다렸다가 결국 취소가 됐습니다. SBS에서 이제 방송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종료를 하길래 저는 느꼈죠. 아, 뭔가 취소에 대한 언지를 받았구나. 네. 그러면서 오늘 경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단기전에서는 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특히 이제 단판이거나 3판 2선승제로 펼쳐지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변수가 더 많거든요. 제가 항상 이 가을 야구를 볼 때만 느끼는 건데 경기는 더울 때 다 해놓고 정작 이제 순위 결정은 추울 때 하게 돼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박정권이라든가 이런 가을 야구에 강한 선수들은 좀 추위에 강해야 포스트 시즌 때 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참 뭐 그래가지고 이래저래 처음부터 고척돔에서 시작을 했으면 이런 뭐 날씨나 이런 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좀 따뜻한 곳이기도 하고 이제 현재는 플레이오프부터 고척돔에서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와일드카드 결정전 준 플레이오프는 해당 팀의 홈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키움 히어로즈 고척의 원래 주인인 키움이 올라오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자칫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또 있거든요. 가급적 거기다가 이제 관중 입장도 지금 50%를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팀들은 가급적이면 홈팬들 앞에서 가을 야구를 하고 싶겠죠. 거기다가 이제 처음으로 가을 야구에 진출한 KT라든가 처음 정규 시즌 1위를 한 NC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승을 하더라도 정작 남의 집 안방에서 첫 가을 야구랑 우승을 만약 하더라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생겼죠. 그렇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안고 시작된 포스트 시즌 와일드카드 결정전입니다. 단신으로 상황 전해드렸는데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정현우 PD가 짚어주실까요? 1회 이제 시작하자마자 최은성 선수가 선제 솔로런을 치고 4회 서건창과 이정우의 연속 적시타가 터져서 동점이 됐는데 7회에 다시 박병호 선수가 이제 솔로런을 치면서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방금 안우진 투수가 올라왔는데 이제 밀어내기 볼넷을 내주면서 현재 경기는 다시 2대2로 균형이 맞춰진 상태입니다. 네, 정말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실구장 소식을 좀 더 생생하게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 중입니다.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세영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날씨 추위는 잘 견디고 계신가요? 제가 낮에 잠실구장에만 왔을 때도 좀 늦갈라시 치고는 좀 따뜻한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이게 해가 지니 좀 확실히 춥긴 춥습니다. 현재 잠실구장 기온이 영상 한 12도 정도인데요. 외투를 걸치지 않으면 춥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좀 추운 날씨입니다. 현재 관중들도 코트 혹은 이제 동계용 응원 점퍼를 입은 관중을 많이 볼 수 있고요. 오늘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면서 더가웃에는 아직 난로는 등장하지 않았고요. 오늘 경기를 치른 선수들 중에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는 반팔로 이렇게 경기를 치르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네, 관중들은 얼마나 들어왔나요? 일단 4회까지 집계된 오늘 입장 관중수는 6,949명인데요. 이번 포스트 시즌 기간 동안 잠실구장은 만원인 2만 5천석에 46.4%를 받습니다. 그래서 1만 1,600명이 만원 관중인데요. KBO는 지금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관중석에 뛰어앉기를 위해서 좀 쓰지 않는 좌석은 테이프로 붙여놓는 듯 코로나19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방지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기 상황은 방금 2대2 동점이 맞춰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선취점은 LG가 뽑았습니다. 최용성 선수가 1회 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좌우 솔로 홈런을 터뜨렸는데
브리검 선수가 던진 2구째 148km짜리 직구를 노렸고요. 비거리가 128m였습니다. 팀의 선취점을 안겼는데 하지만 키움도 경기 초반 반격에 또 나서게 됩니다. 4회 초 반격에서 서건창 선수가 좌중간 2루타를 치고 나갔고요. 또 이정우 선수가 자전적시타로 1대1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키움은 7회 초 4번 타자 박병호 선수가 자월 솔로 홈런을 날리면서 2대1로 역전했는데 하지만 LG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7회 말 반격에서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홍창기 선수가 밀어내기 볼넷을 골랐습니다. 지금은 7회 말 LG 공격이 끝났고요. 8회 초 키움 공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하루 쉬고 나온 게 선발 투수들에게는 아무래도 영향이 있었겠죠. 하루 휴식을 취한 LG에게 좀 더 반가운 뉴스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LG 오늘 선발 투수 켈리는 몸 상태가 불안했습니다. 켈리는 최근 몸 상태가 좀 좋지 않았고요. 지난달 31일 최종전에서 등판하지 않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 몸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우전 취소로 하루 휴식은 켈리 선수에게 상당히 도움될 것으로 보였는데요. 실제로 오늘 켈리 선수 나름 호투했습니다. 비록 2실점을 했지만 7회까지 상대 타선을 탈삼진 10개를 곁들였고요. 피안타는 단 3개로 잘 막아냈습니다. 오늘 키움 선발 투수 브리검 선수의 투구 내용도 궁금해하실 텐데요. 6.1이닝 동안 4피안타 2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정현호 PD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어제 휴식을 통해서 켈리 선수가 말씀하신 대로 휴식을 해서 LG가 우세할 거다. 저는 이렇게 봤는데 반대로 네. 그 요키시 선수가 2차전에 등판하게 된다면 키움이 우세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단 요키시 선수 변수는 네. 좀 상당히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1차전이 수년되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키움 요키시 선수의 등판 여부였는데요. 네. 요키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평균 자책점이 2.14로 리그 1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키시 선수는 키움에서 가장 믿을 만한 투수라고 과언이 아닌데 일단 키움이 우천 취소로 일정이 하루 밀리면서 10월 30일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던졌던 요키시 선수가 사흘 휴식을 갖고 등판이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김창현 키움 감독 대행은 네. 2차전 선발로 최원태 선수를 예고했고요. 아하. 앞으로 불펜 투수로 기용도 요키시 선수를 아직 생각이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요키시 변수는 좀 사라진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외국인 선수의 활약이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특히나 더 포스트 시즌인데 키움 입장에서 아쉬운 게 러셀 선수의 활약이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러셀 선수가 엔트리에 빠진 것이 오늘 이제 주요 화두 중 하나였는데요. 러셀 선수 시카고 컵스에서 뛰던 2016년에 메이저리그 올스타에 선정됐고요. 또 그의 컵스의 월드 시리즈 우승에도 기여했던 화려한 경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러셀 선수 올해 키움 유니폼을 입고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일단 올해 KBO 리그에서는 65경기에서 타율 2할 9푼 4리로 부진했는데 수비에서도 실책을 12개나 쏟아내면서 불안함을 보였습니다. 결국 러셀 선수는 오늘 와일드카드 1차전 선발 라인업에서 빠지기까지 했는데 일단 김창현 감독 대행의 말은요. 러셀 선수는 경기 중후반 그리고 점수가 더 필요할 때 이때 나온다. 러셀이 교체 선수로 대기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솔직히 정세영 기자는 어떻게 이 대결을 예상하셨나요, 처음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LG가 유리하다고 봤습니다. 이게 1승 어드밴티지를 안고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반드시 1승을 따내야 한다는 키움보다는 LG가 심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키움도 믿는 구석은 있는데요. 키움은 올해 LG와 정규 시즌 16번의 맞대결에서 10승 6패로 앞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양 팀이 객관적인 전력이 비슷하다는 가정에 좀 박빙의 승부? 하지만 LG는 조금 더 LG가 앞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기 시작되면서 약간 이 분위기를 바꾸신 느낌인데. 알겠습니다. 근데 포스트 시즌 대면 취재 가능한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이제 선수와 대면 더그아웃 대면 취재가 이제 아예 불가능 상황인데요. 지금 하지만 이제 오늘같이 평일 포스트 시즌 경기는요. 오후 4시 홈팀 감독, 또 오후 4시 반 홈팀 대표 선수, 그리고 오후 5시 원정팀 감독, 또 오후 5시 반에는 원정팀 대표 선수가 다수의 취재진을 상대로 기자회견하는 형식으로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포스트 시즌에는 여러 기자들이 더가웃에서 이런저런 취재거리를 찾는 게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큰 재미였는데 그런 게 없어져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면서 취재하시고 다음에 뒷얘기도 야구 한 잔에 많이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포스트 시즌 경기가 없는 월요일 제가 꼭 가서 많은 뒷이야기 거를 챙겨서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실구장에서 프로야구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 취재 중인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 연결해서 현장 소식 들어봤습니다.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김종현의 스포츠. 김종현의 스포츠 월요일은 더가웃 안팎의 이야기들을 안주 삼아 야구 한 잔 듣고 계십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LG와 키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예, 경기는 여전히 2대2고 선발이었던 브리검과 켈리가 모두 내려가고 불펜 투수인 안우진 그리고 LG는 정우영 선수가 내려와서 경기를 매우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8회 말 공격에 LG 트윈스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오늘 경기. 근데 사실 그 시즌 중반 정도만 해도 이 두 팀이 가장 먼저 포스트 시즌 경기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양 팀 다 당초에는 2, 3위권 정도로 이제 꼽혔던 팀들인데 저는 이 KT가 후반에 이렇게 뒷심을 보여줄 줄이야. 그리고 두산이 올해도 미라클할 줄이야. 이 두 팀의 정말 활약은 어메이징했기 때문에 LG랑 키움 입장에서는 약간 지금 맥이 풀린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KT도 KT고 3위는 일단 두산이 결국 차지했어요. 그렇죠. 사실 대부분의 두산 팬들도 잘해야 우리는 4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최종전에서 경쟁팀이었던 LG랑 KT, 키움이 모두 지면서 두산이 3위로 도약을 했고 이러면서 이제 두산 팬들은 2015년을 떠올리실 거예요. 2015년에도 두산이 3위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해서 우승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당시가 이 김태형 감독의 부임 첫 해기도 했고 그때 이제 꺾었던 팀들이 당시 이제 키움, 넥센이었지만 그리고 이제 NC 이런 강팀들을 꺾었으니 올해 또 자신감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이쯤에서 최종 순위 짚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NC, KT, 두산, LG, 키움 이렇게 해서 이제 가을 야구를 하게 됐고 6위부터는 기아, 롯데, 삼성, SK, 한화의 순서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강 NC가 역시 제일 강했고요. 4 중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이제 계속 순위 싸움을 했잖아요. 키움까지가 중강 정도고 기아랑 롯데가 비교적 가을 야구에 이제 순위권에는 붙어볼 만했다. 그리고 삼성, SK, 한화의 페이스가 좀 처지는 그런 느낌을 있었던 정규 시즌이었습니다. 많은 관심을 모았던 롯데가 좀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어요. 그렇죠. 이제 성민규 단장이 새로 지난해 9월에 취임을 해서 트레이드도 했고 FA도 좀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등 나름의 이제 프로세스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성공 사례도 물론 있었죠. 외국인 선수였던 스트렐리랑 마차도 같은 경우는 성공 사례이긴 한데 정작 그 단장이 적극적으로 나섰던 트레이드, 그다음에 이제 FA로 데려온 안치홍 이런 선수들이 좀 부진하면서 이 점이 좀 아쉬웠고 무엇보다 이 현장과의 마찰이 이제 계속 빚어지면서 팬들도 그렇고 이제 현장과의 이제 분위기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는 사람들도 많았죠. 뭐 이제 한 시즌이 지난 거긴 하지만 이쯤에서 봤을 때 롯데의 여러 실험들은 실패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는 아직 실패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올해 가을 야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성민규 단장이 한 게 아니고 2, 3년 혹은 그 이상으로 장기적으로 팀 체질을 개선하는 프로세스를 주장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현장과의 마찰. 왜냐하면은 현장과 프론트가 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나아가야 올바른 방향일 텐데 그렇죠. 이 상황에서의 이제 마찰이 있다는 거는 올바른 방향 나간 데서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만 개선한다면 저는 롯데의 방향은 좀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아직도 프로세스 중이라고. 이것도 또한 되겠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도 프로세스의 일환이다. 네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감독 영입한 기아도 많은 기대를 받았는데 정현호 PD는 좀 아쉽겠어요. 시즌 중반에 3위까지 올라갈 때는 정말 가을 포스트 시즌 티켓 예매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정적인 순위 싸움 중에 있었던 이 두 건의 트레이드가 저는 좀 아쉬웠어요. 결국 그러면서 불펜진이 붕괴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불의의 사고로 에이스였던 이 브룩스 선수가 이탈을 한 점이 좀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윌리엄스 감독의 KBO 리그 첫 해였잖아요. 이제 뭐 뚝심 있는 기용, 선수들을 믿어주는 야구는 좋은데 타격이 좀 부진한 선수들을 답답하다 싶을 정도로 믿는 경우들도 좀 있었고 이제 시즌 후에 인터뷰에서는 풀타임 경험을 주고 싶었다라고 했는데 윌리엄스 감독이 이 또한 프로세스일지 기아에 내년에는 이제 어쨌든 기대를 해볼 만한 야구이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은 또 하위권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놀랍게도 이 10개 구단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포스트 시즌 진출을 못한 팀이 삼성입니다. 그렇군요. 2016년 이후로 가을 야구를 못하고 있는데 이제 허삼영 감독이 취임해서 데이터 야구인가 기존 야구인가를 물어봤는데 올해의 야구는 약간 어느 쪽도 아닌 것 같다라는 평이 좀 많았거든요. 시즌 초에 뛰는 야구를 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는데
부상 선수들이 속출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수정이 가 있고 내년에는 이 허삼영 감독의 색깔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맨 밑으로 가면 한화가 최하위였고 바로 위에 SK가 자리를 했습니다. 네. 이 두 팀은 대대적인 개편 불가피하겠죠. 아무래도 최하위권에 있다 보니 개편을 당연히 해야겠죠. 한화 같은 경우는 시즌 초반부터 한용덕 감독이 중도에 퇴진을 하고 또 이제 팀의 프랜차이즈였던 김태균 선수가 은퇴를 했잖아요. 네. 이러면서 이제 노시환이라든가 김희환 이런 젊은 선수들이 새로운 한화의 프랜차이즈로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고 SK 같은 경우는 더 좀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죠. 염경엽 감독이 시즌 중에 건강 이슈로 그렇죠. 중도 이제 시즌 아웃이라는 사태도 있었고 이제 이어서 지휘봉을 이어받은 박경환 감독도 어쨌든 이제 팀을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SK 같은 경우는 시즌 중에 다양한 트레이드를 또 하게 됐거든요. 생각해보면 SK는 불과 2년 전에 우승팀입니다.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면은 좀 선수단 개편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개편을 하게 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저는 방향성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역시 가장 중요한 건 감독 선임을 네. 빨리 마무리해야겠죠. 그 SK 감독 측에 선동열 전 국가대표 감독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선동열 감독도 나오고 있고 김원영, 김재현 이런 분들이 이제 후보군에 물망이 오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선임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얘기는 없는데 저가 감히 이제 좀 예상을 해보자면은 예. 이 김원영 코치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절친인 이 박경환 감독 대행이 팀을 나갔잖아요. 네. 그 자리로 들어오진 않지 않을까. 친구 간의 의리 때문에 라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뭐 결과는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는 최원호 감독 대행이 감독으로 승격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꽤 오랜 기간 동안 팀을 잘 이끌긴 했는데 한화에서 원래는 이제 장기적으로 2군 혹은 육성군의 선수들을 잘 육성해 달라고 모셔온 게 최원호 감독 대행이거든요. 예. 그 작년에 이제 기아도 박흥식 감독 대행이 굉장히 호평을 받았지만 새로운 감독을 모셔오고 박흥식 감독 대행을 다시 이제 유망주 육성 파트로 보낸 점을 봤을 때 최원호 감독 대행도 기존의 기아의 모습을 봤을 때는 다시 이제 2, 3, 2군 혹은 육성군에서의 역할이 오히려 더 하위권의 팀에게는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망주들을 키우는 자리가 최원호 감독 대행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건 뭐 나올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시즌이 이제 가을 야구에 들어갔고 마무리가 되어가는 타이밍인데 개인 타이틀 주인공도 다 정해졌겠죠 거의. 예, 이제 뭐 어차피 정규 시즌의 네네. 기록으로만 집계를 하니까 투수 같은 경우는 평균 자책점에서는 키움의 요키시 그리고 이제 두산의 알칸타라는 다승 부문, 승률 부문에서 2관왕을 차지했고요. 탈삼진에서는 이제 롯데의 스트레일리, 이닝 소화에서는 KT의 데스파이네 전부 외국인들입니다. 예. 투수 부문 역시 외국인들이 이제 독식을 했고. 다만 이제 타자 같은 경우는 타율 부문에서 최용우 선수가 타격왕을 차지했고 도루에서 심우준 선수가 도루왕을 차지했고 이외에 이제 안타는 두산의 페란데스가 200안타에 딱 하나 모자란 199안타. 그리고 올해 가장 핫했던 KT의 로하스가 홈런과 타점을 원래는 다 지금 쓸어갈 페이스였거든요. 예. 근데 일단은 홈런과 타점만 가져가는 페이스였습니다. 확실히 외국인 선수들의 이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시즌 막판까지도 경쟁을 했던 선수들은 다 외국인 선수들이었죠. 예. 타율에서 이제 최용우 선수가 막판에 손아섭과 경쟁을 하긴 했지만 그 밑엔 또 로하스가 버티고 있었고 예. 저는 그 로하스가 코로나19 관련 그 뉴스 이슈로 중도 이탈하면서 컨디션이 좀 떨어지지만 않았으면은 트리플 크라운 그 이상도 가능한 그런 페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로하스 선수가 내년에 메이저로 다시 복귀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네, 아마 KT 팬들 입장으로선 벌써부터 걱정이 많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G와 키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 상황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변화는 딱히 없어 보이네요. 네, 지금 이제 다시 키움에서는 안우진 선수 대신에 한현희 선수가 올라왔거든요. 현재 지금 3볼까지 몰렸네요. 제구가 조금 흔들리면서 지금 투아웃 주자 1루에 나가 있고 타석에는 지금 오지환 선수가 여기서 만약에 결승타를 치게 된다면 굉장히 결정적인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8회 말이고요. 스코어는 네네. 여전히 2대2. LG의 공격에서 주자가 1루에 나가 있고 지금 볼이 빠졌나요? 네, 지금 볼넷이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은 스트레이트 볼넷 투아웃 주자는 1, 2루가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번에 만약에 LG가 점수를 낸다면은 이제 키움에게는 공격 기회가 한 번밖에 남지 않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오늘 이제 그 가을 야구가 키움의 가을 야구가 끝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키움으로서는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교체를 하러 올라오네요.
투수를 이 타이밍에 이제 교체를 하는군요. 네네. 자, 뭐 일단 이 경기가 아직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3위 두산은 어떤 팀을 응원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당연히 키움을 응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어떤 팀을 응원하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경기 좀 내용일 것 같아요. 예. 두산 입장에서는 LG나 키움이나 두 팀 다 최대한 투수를 많이 소진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타격도 좀 많이 하면서 경기 시간을 오래 가져가는 그런 야구를 꿈꿀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또 반대로 지금 두산이 이 5개 팀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막판 업셋으로 미라클 드로 인해서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예. 이런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빨리 경기를 가져서 분위기를 타서 한국 시리즈까지 빨리 올라가고 싶어 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맥이 끊기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만약 이 대결이 오늘 두산의 바람과는 달리 2차전까지 이어진다면 네. 어떤 선수들이 선발로 나올지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앞서 정세영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키움에서는 저는 요키시 선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예. 최원태 선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요키시 선수는 불펜으로도 나오지 않으니까 내일 등판은 없을 것 같고 LG에서는 아마도 임창규 선수가 이제 시즌 막판에 페이스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임창규 선수가 나오고 LG든 키움이든 내일 지면은 정말 야구가 끝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윌슨이라든가 정찬원 이런 선수들까지도 모두 좀 불펜 대기를 하면서 벼랑 끝 대결을 펼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승부를 어떻게 가져가느냐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오늘 투수들을 얼마나 많이 쓰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일 선발 매치업이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네. 또 키움에서는 이제 조상우 선수가 올라왔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뭐 가을 야구에 온 시선이 집중이 돼 있지만 또 다른 팬들의 관심을 모으는 부분이 있다면 네. 그 메이저리그 진출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경기를 뛰고 있는 키움의 김하성 선수도 네.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아에서 그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또 뜨겁게 선수들과 하이파이브도 하고 이제 기아를 이제 떠나게로 이제 선언한 양현종 선수의 경우에도 FA로 메이저에 어떻게 가야 될지 좀 관심이 가는데 그 양현종 선수가 시즌 마지막 경기를 끝내고 네. 이제 모든 선수들과 다 작별인사 한 다음에 선수들이 다 퇴근하고 마지막에 또 마운드에 올라서 챔피언스 필드를 쭉 바라보면서 혼자서 이렇게 감상에 젖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보면서 굉장히 팬 서비스도 잘해주고 미담도 많은 양현종 선수를 이제 내년부터는 못 보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쉽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양현종 선수가 메이저에 가서 올해 김광현 선수가 잘했던 것처럼 그 이상으로 좀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좀 가지게 되더라고요. 네, 또 메이저리그 진출하는 좋은 소식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야구 한자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현우 PD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도 별일 없으면 꼭 좀 챙겨 들어주세요. 김종현의 스포츠. KBS 58분 날씨.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비 예보가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동해안 지방은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 이 지역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 새벽까지 비 예보가 있습니다.